자, 이번 시간은 단답형 5번째 송전선로 특성입니다. 자, 철탑 설계할 때 우리 필요한 게 있죠. 이도 또는 영가 이런 것들 고려하고요. 자,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현상, 네, 코로나 현상을 또 방지하기 위한 복도체 방식. 자, 이런 내용들 우리 전력공학의 송전선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자, 이 복도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원래 단도체가 하나의 도체인데 이 단도체의 이 단면적이죠. 네, 단면적을 갖게 하면서 도체를 2개로 분할하는 걸 복도체라고 합니다. 복도체. 이건 4개로 분할하면 4도체. 그래서 이제 복도체는 도체가 2개다. 도체가 소도체가 2개다. 그 다음에 4도체나 6도체 같은 경우는 다도체라고 하죠. 다도체.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 있어요. 자, 하여튼 코로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도체나 다도체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개통 공칭전압이 765가 최고전압이죠. 6도체를 쓰고 있고 345가 4도체, 154가 바로 2도체인 복도체를 쓰고 있습니다. 2도체를 우리가 복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영가라는 말이 나왔고 또 이도라는 말이 나왔고 이런 것들도 필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코로나, 복도체 필기에서 너무너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실기에 출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가공전선로 2도부터 보겠습니다. 2도는 철탑과 철탑 사이 전선의 지지점을 연결하는 수평선으로부터 밑으로 내려간다. 이 전선의 처짐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자, 전선이 지금 매달려 있는 지지점에서 전선이 얼마만큼 처져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보통 2도 딥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 2도는요. 바로 많이 쳐져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표면으로부터 가까워질 거고, 그죠? 자, 좀 덜 쳐져 있으면 높이는 괜찮은데, 높게는 설치할 수 있는데, 결국은 네, 전선의 이 장력이 너무 커진다라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2도라는 요 개념은 지지물의 대소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함께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도 공식이 여기서 중요할 텐데요. 자, 2도 공식은 자, 8t분의 WS제곱이라는 공식으로 쓰죠. 8t분의 WS제곱. 여기서 이 W가 합성화 중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결국은요. kg/m라는 거예요. 자, 단위 길이당이라는 뜻이죠. 네, 1m당 전선의 하중입니다. 그 다음에 경간, S는 경간인데요. 이 경간은 결국은 이 지지점과 지지점 사이의 거리예요. 지지점 사이의 거리이거나 또는 전선의 거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선생님 여기 지지점과 지지점 사이의 거리하고 전선의 길이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아니죠. 네, 이걸 우리가 딱 옆으로 세우면 네, 결국은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매달려 간단 말입니다. 여기도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전선이 이렇게 매달려 가니까 결국은 전선과 전선 사이의 거리나 아니면 지지점과 지지점, 그죠? 철탑과 철탑의 사이의 거리나 똑같이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경간 지지점의 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T가 수평 장력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수평 장력을 주면 바로 괜찮은데요. 인장 하중으로 줄 때가 있어요. 인장 하중으로 주면 전선 안전율로 꼭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수평 장력이 계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T는 수평 장력으로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장 하중이 주어지면 전선 안전율 2.5로 보통 적용하고 있잖아요. 인장 하중을 안전율로 나눠서 수평 장력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필기에서도 나오고 실기에서도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2도라는 건 지지물의 높이를 결정하는데 2도가 작으면 전선의 장력이 증가돼서 단선 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요. 2도가 커지면요. 다른 상과 전선이 접촉이 될 수 있어요. 단락사고죠. 또는 수목이나 또는 건축물에 접촉이 돼서 지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도가 작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2도가 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영가라는 건요. 우리가 각상의 전자 유도되는 크기와 각상의 정전 유도되는 크기를 같게 하기 위해서
구간을 3배수로 등분한다 이 말이에요. 3배수로 등분한다. 이게 중요하죠. 각상의 위치를 바꿉니다. 자, 왜 그러냐?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철탑을 잠깐 보시면 철탑이 이제 암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팔인데 우리가 이 암을 이렇게 설계할 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 자, 전선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가정한다면 위에서 바라보면 전선이 몇 가닥이 보일까요? 자, 위에서 바라보면 전선이 3가닥이 다 보이죠. 네. 예, 3가닥이 다 보이죠. 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옵셋이라고 합니다. 옵셋이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전선과 대지 사이의 거리가 다 틀리죠. 네. 자, 요걸 우리가 A상, B상, C상이라고 한다면 각 상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르다 보니까 선로정수 RLCG 중에서 누구죠? L과 C에 대한 요 성분. 요 성분이 각 상마다 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각 상마다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선로정수에서 L과 C의 작용이 결국은 전자유도나 정전유도를 나타내는 이런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연가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이런 전자유도나 정전유도 결국은 이 유도장애를 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A상이 지금 맨 위로 이렇게 쭉 가고 있다면 그 다음 선로는 가운데로 가게 해서 그 다음 선로는 맨 밑으로 가게 해서 평균 높이가 각상 A, B, C 3상의 평균 높이가 요 가운데의 높이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연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연가에서 출제가 되는 게 딱 정해졌어요. 연가는 목적이 뭐냐? 선로정수를 평형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요. 자, 이게 효과가 뭐냐? 직렬공진의 방지, 그 다음에 통신선의 유도장애 방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자, 연가의 목적 3가지를 적으세요. 이렇게 출제가 되죠. 연가의 목적 3가지는 선로정수 평형, 직렬공진의 방지, 통신선 유도장애 감소 이렇게 3개를 목적과 효과로 나누지 말고 3개를 목적 3가지로 한꺼번에 적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필기에서는 우리가 3배수로 등분한다. 요 내용도 출제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등가성간거리라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이건 우리가 이제 필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수평 배열일 때 이건 지금 어떤 거냐면 3상이 이렇게 나란하게 수평으로 배치됐을 때 등가성간거리가 결국은 3제곱근이죠. 3루트 2D로 표현합니다. 이때는 각 전선 간의 거리가 똑같이 D라고 했을 때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2D가 되니까 계산해주면 3제곱근 루트 2의 D가 됩니다. 정삼각형 비율은요. 정삼각형은 그냥 D 똑같게 나옵니다. 정사각형 비율은 6제곱근 루트 2의 D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요 공식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가 이 등가성간거리의 공식은 다른 게 아니고 등가성간거리의 공식은 자, n제곱근의 루트 2의 D가 이렇게 잘못됐네요. n제곱근의 루트에 D1에서부터 dn까지를 곱하는 거죠. dn까지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각각의 이 공식이 유도가 된 겁니다. 네. 자, 일례로 우리가 정삼각형 배치 같은 경우는요. 선과 선 사이의 거리가 똑같아요. 전부 다 D, D, D. 그러면 그 D1도 D고, D2도 D고, D3도 D다 보니까 자, 3제곱근의 자, D1, D2, D3인데 D1이 D고, D2도 D고, D3도 D면 다시 D가 나오죠. 그죠? 네. 이런 공식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 등가성간거리 모두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계실 텐데 이 등가성간거리가 왜 중요하냐? 결국은 작용 인덕턴스, 그 다음에 작용 정정 용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 바로 등가성간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 필기에서 적용되는 내용인데 실기에서 이 등가성간거리에 대한 문제가 딱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현상이죠. 자, 코로나 현상.
자, 코로나가 나오면 바로 나와야 되는 게 복도체 아니겠습니까? 자, 코로나가 뭐예요? 전선로 주변의 공기의 절연이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현상으로 낮은 소리나 엷은 빛을 내면서 방전하는 현상을 코로나 방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현상 잠깐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공기 중에 전선이 이렇게 가공으로 노출되어 있는 형태죠. 근데 여러분 가공 전선은요, 보통 우리 어떤 전선을 씁니까? 가공 전선은 대부분이 나전선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나전선을 쓰는 이유가 이 전선을 이렇게 지지하는 지지물의 강도를 또는 안전율을 높여주기 위해서죠. 우리가 만약에 저런 전선을 써버린다면 전선 자체의 무게가 너무 하중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지물이 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공전선은 대부분이 나전선을 쓰는데 이 나전선을 쓰다 보니까 전선 도치하고 공기가 지금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접속이 돼 있는 거고 또 공기가 이 나전선을 이렇게 싸고 있는 하나의 좋은 절연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가 공기 상태가 너무 양호하지는 않아요. 왜? 비가 올 때도 있죠. 그죠? 또 안개 낄 때도 있고 습도가 높아질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공기의 절연 상태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선 주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절연이 약화되는 부분, 절연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갑자기 방전이 일어나면서 불빛도 나타나고요. 또는 소리도 찌 하는 이런 소리도 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통 코로나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신 내용이죠. 자, 그래서 공기의 절연이 부분적으로 파괴되면서 전선 주위에서 낮은 소리나 또는 엷은 빛을 내면서 방전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코로나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실기에서 출제가 되는 게 뭐냐? 코로나 발생에서 임계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임계전압. 여러분들 임계전압이라는 건 코로나 방전이 시작되는 전압인데 이 임계전압을 크게 해주면요. 높은 전압에서 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방전이 일어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은요. 임계전압을 크게 해야 됩니다. 임계전압을 크게 할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다 이거 외워야 되죠. 이런 특징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코로나 임계전압은 클수록 좋다라는 거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코로나 임계전압을 잠깐 식으로 표현해보면 24.3 자, 24.3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M0 M1 델타 M0 M1 델타 D M0 M1 델타 D 요 네 가지입니다. M0 M1 델타 D 요 순서 기억하세요. 외울 때는요. 표, 날, 상, 지 외우는 거예요. 표, 날, 상, 지 암기하세요. 네. M0 M1 델타 D 이거 안 바뀌니까 표, 날, 상, 지 표가 뭘까요? 표면계수, 전선 표면계수. 전선이 매끄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시설할 때 전선 표면은 아주 매끄럽죠. 근데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그죠?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바람도 맞고 하다 보니까 표면이 어떻게 됩니까? 좀 거칠거칠해집니다. 표면이 거칠어지면 이 거친 부분에서 결국은 좀 뾰족한 부분에서 결국은 아크 방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압 밀도가 높아지니까. 자, 날씨 계수입니다. 날씨가 맑을 때 좋죠. 전선의 표면이 매끄러울 때, 날씨가 맑을 때 상대 공기 밀도. 네. 공기가 많을 때, 그죠? 네, 공기가 많을 때. 이 공기가 어떻게 보면 좋은 절연물이니까 공기량이 많아질 때, 그 다음에 전선의 지름이 클 때. 자, 그 다음 로그 R분의 D인데, 로그 R분의 D에서 이 D라는 게 등가 성간거리라겠죠? 등가 성간거리. 자, 이 등가 성간거리가 크다라는 것도, 그렇죠. 임계전압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 등가 성간거리가 임계전압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극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계전압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표날상지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표날상지. 자, 등가 성간거리가 커도 우리가 코로나 임계전압을 키울 수는 있는데 이게 로그 함수다 보니까 그쵸? 로그 함수다 보니까 네, 그 정도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더라.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표면계수 이거 새 전선을 쓰면 좋은데 전선을 한번 설치하면 10년 이상 써야 됩니다. 뭐 1년마다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날씨 계수 상대 공기 밀도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이 어떻게 날씨를 조절하고 공기량을 어떻게 조절합니까? 그러나 전선의 직경, 이건 우리가 사람이 크게 만들어서 설치하면 되니까 전선의 지름은 크게 해줄수록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편할상지 중에서 또 등가성간거리 요 5가지 요소 중에서 중요한 건 4가지인데 가장 임계전압을 크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해야 됩니다. 자, 전선의 지름을 너무 크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너무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복도체를 채용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코로나 발생의 방지 대책에 꼭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하고 복도체를 채용하고 하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전선의 지름이 제일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4가지 기본적으로 편할상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등가성간거리도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 정도가 아주 미약하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의 영향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생기면 코로나 방진에 의한 손실이 생깁니다. 이 코로나 손실을 우리가 피크 손이라고 하죠. 코로나 손실이 생기면은 송전 용량이 감소가 돼요. 당연하죠. 손실이 증가가 되니까 송전 용량이 떨어지면 결국은 송전 효율도 어떻게 될까요? 송전 효율이 또 저하되죠. 송전 용량이 감소되고 송전 효율이 떨어지거나 오존 발생으로 전선이 쉽게 부식을 일으킵니다. 전선이 부식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존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됐죠. 필기에서도. 자, 코로나 발생에 의해서 고주파가 생기죠. 고주파가 생기면 전파장애,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합니다. 자, 이 원인은 제상고주파 때문에 그래요. 소호리액타 접지 공사를 할 때 소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호리액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소능력이 떨어져 버린다. 코로나 현상 때문에. 자, 그래서 코로나의 영향 그러면 우리가 4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코로나 손실로 송전 용량이 감소됩니다. 송전 효율도 저하됩니다. 오존 생기어서 전선이 부식됩니다. 고주파 때문에 유도장애가 생기고 소호레타 접지를 해야 되는데 소호레타 접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락전류를 소멸시키는 역할인데 잘 소멸을 못하더라. 소능력이 저하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코로나 방지 대책 요거 중요하죠. 코로나의 영향 중요하고 코로나 방지 대책 중요합니다. 코로나 방지 대책 첫 번째,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해라.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또는 복도체를 사용한다.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가선금구를 개량한다라는 거, 좋은 재료를 써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굵은 전선, 복도체, 가선금구 이 3가지 내용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복도체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복도체. 복도체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좀 타이틀이 지워졌는데요. 우리 복도체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 복도체라는 건 도체를 2개로 쪼개는 걸 복도체라겠죠. 원래 한 가닥을 쓰게 되는데 왜 이렇게 2개로 쪼갰을까요? 네, 단면적은 똑같은데 굳이 우리가 2개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표피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선은요, 우리가 안쪽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바깥쪽으로만 흐르다 보니까 같은 단면적을 가지고 도체를 2가닥으로 이렇게 나눠 놓게 되면 결국은 전류 밀도를 우리가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류 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더 많은 전류를 흘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표면적이 증가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 밀도라는 것은 S분의 I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요 단면적은 같다 하더라도요. 단면적은 같다 하더라도 표면적은 어때요? 전선 표면적은 이쪽이 훨씬 커지죠. 그죠? 표면적이 증가되니까 전류 밀도가 떨어지면서 결국은 같은 표면적으로 쓴다 그렇다면 큰 전류를 흘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복도체가 무엇인지 다 알 거예요. 그죠? 자, 주된 목적은 코로나 방지입니다.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 코로나 방지. 자, 코로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복도체 장점이 뭘까? 자, 등가 반지름이 증가돼서 결국은 L이 감소되고 C가 증가된다. 여기 중요한 거죠. 네, L이 감소되고 C가 증가됩니다. 이게.
자, L이 감소되고 C가 증가되면 리액턴스가 전체가 감소돼요. 리액턴스가 감소된다라는 게 좋은 점에 속하는데 C가 증가되는 건 나중에 여기 보세요. 장점이면서도 단점에 속하는 부분이 요 놈이에요. C가 증가되니까 나중에 정전 용량 증가로 인해 가서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바로 페널티 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죠. 자, L값 감소되고 C값 증가되면요. 송전 용량이 증가가 되고요. 안정도가 향상이 됩니다. 이거는 L이 감소되고 C가 증가되면서 나타나는 특징. 자, 전선 표면의 전위 용도가 감소가 돼서 코로나 임계 전압이 증가가 돼서 코로나 손실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전위 용도 감소, 코로나 임계 전압 증가, 코로나 손실 감소. 그러면 효율이 좋아진다라는 거, 효율이 좋아집니다.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코로나가 방지되니까. 그죠? 전선의 표면적 증가로 표면적이 증가되는 걸로 허용 전류가 증가될 수 있다. 더 많은 전류를 흘려도 전선이 안전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점도 있죠. 정전 용량 증가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C가 증가가 되면은 페널티 현상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페널티 현상이 뭐예요?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더 높아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 페널티 현상을 우리가 억제하는 대책은 블로 리액터를 설치해주면 요걸 방지할 수가 있죠. 직경이 증가가 되면 진동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복도체를 쓰게 되면요, 결국은 전선의 그 유유지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우리가 기하학적인 반지름이라는 게 있어요. 요 도체보다 요 도체가 기하학적인 반지름이 더 커지는 거죠. 직경이 증가가 돼서 진동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자, 진동 현상이 생기면은 댐퍼를 설치해서 이걸 억제하자. 소도체 간의 정전 흡인력이죠. 요거 반발력이라는 말로 많이 나와서 이게 잘못된 걸 찾으라는 정답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죠. 필기에서요. 소도체 간의 정전 흡인력이 생겨서 소도체 간의 충돌이나 꼬임 현상이 생길 수가 있더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서라는 것을 설치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선을 보시면요. 전선을 우리가 복도체를 이렇게 했을 때 이 수갑처럼 이렇게 딱 채워놓은 게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소도체하고 소도체가 붙지 못하도록 딱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스페이서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하고 복도체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기에서 나오는 유형이에요. 실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은 가공송전솔로 코로나 임계전압을 나타낸 식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임계전압 주어졌네요. 24.3 M0M만 델타 D. 자, 표날 상지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1번 볼게요. 기온 T도에서 기압을 B라고 할 때, 자, 상대 공기 밀도 공식이네요. 273 플러스 T분의 0.386 B로 나타내는데, 결국은 델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델타가 뭐예요? 표날상, 상대 공기 밀도구나. 적는 거죠, 이렇게. 자, M1인 RC에 의한 계수라면 M0는 뭐냐? 맨 앞에 있는 M0가 뭐죠? 전선의 표면 계수가 되는 거예요. 표날상지 그랬죠. 전선의 표면 계수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코로나에 의한 장애 두 가지 종류를 쓰시오. 자, 코로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자, 코로나 손실이 발생하게 돼서 코로나 손실 때문에 송전 용량이 감소, 송전 효율이 저하, 이런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자, 코로나가 생기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존으로 전선이 부식될 수 있어요. 전선 부식. 또 주변 통신선의 유도장애. 자, 우리가 지금 네 가지를 적었는데, 자,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했으니까 이 중에서 뭐 두 가지를 딱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송전 용량 감소, 전선 부식. 자, 그 이유가 있죠. 송전 용량이 감소되는 건 코로나 손실 때문에, 그렇죠? 전선이 부식되는 건 오존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다 적으시면 좋은데, 중요한 장애 요소만 적으면 되니까 정답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 코로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대책 두 가지만 쓰시오. 자,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도체를 채용한다. 복도체를 사용한다. 뭐 세 번째는 가선금구를 개량한다. 네,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실기에 또 나온 문제인데요. 자, 필기에서도 출제가 됐죠. 가공전선로 2도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전선로에 미치는 영향이 세 가지가 있더라.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2도가 너무 크면, 자, 2도가 크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쳐졌다는 얘기죠. 자, 2도가 너무 크면 지지물 높이가 높아진다. 지지물 높이가 증가된다. 뭐 높아진다. 두 번째, 2도가 크면 너무 많이 쳐지면 자, 수목이나 건축물 조형제, 건축물에 접촉이 될 수 있고, 접촉되면 지락사고예요. 또는 네, 다른 상과 접촉으로 인해서 단락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 자, 세 번째, 2도가 너무 작으면 전선 단선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네,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2도에 관련된 문제도 필기실기가 공통으로 출제된 내용입니다. 이건 지금 주관식으로 쓰라는 얘기고요. 필기에서는 객관식으로 직접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다음 필기 유형 보겠습니다. 직경 5mm 경동선을 경간 S 100m에 가선할 때 2도 D는 대략 얼마인가? D를 구하라겠네요. 전선에 1km당 중량이 나왔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죠. 150kg. 우리가 W라고 하는 것은요, 메타당이라겠죠. 그러니까 1000m분의 150. 그럼 0.15kg 메타. 요렇게 나와야 되죠. 메타당. 자, 그 다음에 인장 강도가 주어졌네요. 인장 강도가 주어지면 안전율 꼭 나눠야 됩니다. T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2.5분의 800.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게 320이 주어지네요. 킬로그램. 자, 그러면 바로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D를 구하라. 8T분의 WS니까 8T. 8 곱하기 T가 320. W가 0.15. S제곱 100m 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 계산해 보니까 0.59가 바로 나오게 되겠네요. 0.59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필기 유형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이거 문제 그대로 실기에서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림과 같이 높이가 같은 전선주가 같은 거리에 가설되어 있다. 지금 지짐을 B에서 전선의 지지점에서 툭 떨어졌다. 이게 지금 풀렸다는 얘기죠. 요 B점에서 전선이 툭 떨어지면 2도가 요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때 2도 D2는 떨어지기 전 D1의 몇 배가 되느냐, D2, D1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자, 전선의 실제 거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D1과 D2가 이렇게 서로 다르더라도 전선의 실제 길이는 같죠. 자, 우리가 전선의 실제 거리가 있어요. 전선의 실제 거리 L은 S 플러스 3S분의 8D제곱이라는 공식이 전선의 실제 거리입니다. 자, 결국은 D1으로 하더라도 D2라 하더라도 전선의 실제 거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됐을 때는 요게 D1, D2가 되는 거고, D1, D1이죠? 지금 보니까 문제가, 여기 SS라 갈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SS. 자, 그러면 지금 D1을 가지고 전선의 실제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 자, S가 두 개 있네요. 그럼 ES 플러스 3 곱하기 ES 8 곱하기 D1의 제곱.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하나 계산해서 곱하기 2 해버리면 되는데, 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L은, 자, 하나를 곱해서 곱하기 2 할게요. S 플러스 3S분의 8D1의 제곱. 괄호 곱하기 2.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도가 D1으로 나올 때, 실제 거리를 구한 공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축 쳐졌어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ES가 되겠네요. 이때는 D2가 되는 거고요. 자, 요렇게 놓고 계산하겠습니다. 여기 같아야 되니까. 자, ES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플러스 3 곱하기 ES 8 곱하기 D2의 제곱. 자, 이제 요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바로 답 나옵니다. 자, ES가 없어지겠네요. ES하고 ES가 없어질 거고. 그렇죠? 자, 요거 계산하면 3S분의 8이 16 D1제곱. 자, 요거는 얼마죠? 6S분의 8 D2제곱.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 자, 요거 계산하면은 2 남고요. 자, 요거 계산하면 요쪽이 2가 남는데, 자, S는 없어지니까 S 지우고요. 자, 2가 1이 넘어가면 4D1 제곱이니까 2D1의 전체 제곱이 D2 제곱과 같네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땡땡땡 D2가 2D1이 된다. 요거. 자, 실기에서는요, 요거 그대로 적어야 돼요. 예, 실제 거리가 똑같다라는 공식으로 요 식을 쫙 유도해가지고 정답에다가 요걸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기에서 이 문제가 나올 때 실제 나온 문제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2배다. 2배다 해서 정답이 2번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 송전선로 코로나 발생 방지 대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거, 가장 좋은 거 복도체죠. 복도체를 채용하거나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한다. 자, 성간거리를 증가시킨다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요거 영향력 작아요. 이거 틀린 건 아닌데 영향력이 작다 그랬어요. 가장 효과적인 거. 자, 그래서 전선을 굵게 하거나 복도체를 채용해야 된다. 4번 바로 찾아야지, 그죠? 자, 필기 출제된 문제입니다. 초고압 송전선로에 단도체 대신에 복도체를 사용할 경우 옳지 않은 것. 자, 복도체를 쓰면 L이 감소됩니다. 맞아요. C가 증가됩니다. 맞아요. 전선의 표면 전이 경도가 떨어집니다. 맞아요. 임계전압이 커지지요. 저감되는 게 틀렸어요. 그죠? 임계전압이 커지면서 코로나가 억제되잖아요. 복도체를 쓰는 이유가 그거였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송전선로를 연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연가 목적 세 가지라겠죠. 선로 정수를 평형시키는 거고 있고요. 직렬공진 방지도 되고요.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억제하는 그 목적도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